전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왕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는 무너진 상태였으며 왕의 몸마저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맡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을 살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의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일은 곧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을 치료하느냐, 어떤 약을 쓰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부분 의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왕의 침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고 거칠었습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열의 흐름, 기운의 상태, 몸 안의 균형,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이 그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겠느냐? 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약을 고르고 기록을 살피고 여러 처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한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운명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모든 경험이 모여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은 백성을 살릴 약이 아니라 왕을 위한 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는 것이 제 임무였지만 그 말은 제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왕의 병을 걱정했지만 궁 밖에서는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병은 함께 찾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병은 더 쉽게 퍼졌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왕의 병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백성들은 치료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의술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 안에는 좋은 약이 있었고 뛰어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 밖에는 약을 구할 돈도 병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궁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한양의 거리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길가에는 앉아 있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열에 시달리는 아이,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의원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왕을 위한 치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병을 살피면서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의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의서들. 그 안에는 수많은 처방과 이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의서를 만들 수 없을까? 병의 원리를 쉽게 풀고 약을 구하는 방법을 알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사용한 약, 결과, 그리고 그 이유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괜한 일을 벌이지 마라. 어느 선배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은 맡은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대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의서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훗날 조선 최고의 의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름은 아직 없었지만 그 시작은 이미 제 손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처방을 백성에게도 쓸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궁 안에서, 그것도 왕의 병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병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열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안도의 기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흔든 것은 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치료한 사례들, 약의 조합, 몸의 변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쉽게 풀어쓰기, 어려운 의학 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쓰고 약재를 구하는 방법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술은 항상 배운 사람들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선배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글을 한 장 넘겨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널리 퍼뜨린다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밤이 되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손이 떨렸고 눈이 흐려졌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사람. 이번에는 아이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조금만 더 알렸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손을 떨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종류를 나누고 치료 방법을 정리하고 약제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기록은 점점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글을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글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며칠 뒤 궁 안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이 아니라 제가 위기에 서게 될 차례라는 것을. 허준을 파직하라는 명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되어 다가오니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써내려가던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병은 결국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궁 안에서는 안도의 기색이 퍼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상황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회복되자 다시 궁 안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선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이 지나치게 나섰다. 의원이 할 일을 넘어서고 있다. 그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누군가에게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기록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의술을 널리 퍼뜨리려는 시도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지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술은 더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체계였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접 불려갔습니다. 조용한 방 안이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앉아 있었고 그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기록이 무엇이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그것을 왜 쓰는 것이냐?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저었고 누군가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의술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다시 병세가 흔들린 것입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궁안은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 저는 다시 왕의 곁에 섰습니다. 맥을 짚고 숨을 살피고 몸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왕의 상태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키려는 것과 제가 흔들고 있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더 단단하게. 이제 이 기록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록이 완성되는 순간 조선의 의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책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수없이 쌓인 기록들이 놓여 있었고 그 한 장 한 장에는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병은 결국 안정되었습니다. 궁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의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 밖에는 여전히 병들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록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글들은 단순한 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의 원인, 몸의 변화, 약의 조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술은 일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쉽게 풀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론을 일상의 말로 바꾸고 약제의 사용법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익숙하게 쓰던 용어를 버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일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손이 떨렸고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이 아파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고
어느 날은 눈앞이 흐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멈추는 순간 누군가의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기록은 점점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종류가 정리되고 치료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큰 흐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동의보감. 이 책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의술을 집대성한 책이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은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었고 임진왜란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광해군 때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조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지며 동양의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이 작은 기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완성된 원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붓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책을 쓰기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의 병을 치료하던 날, 궁 안에서의 긴장된 시간들, 궁 밖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살리지 못했던 그 아이. 그 기억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살 수 있겠지. 그 말은 제게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의서, 동양의학의 집대성.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술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된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